자,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98-9082번, 02698-9083번으로 전화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들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도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좀 궁금하신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네, 95,000원입니다. 매수가는 95,000원이고, 네, 비중은 이제 80% 정도 와, 들어가 많이 있어요. 들어가셨네요. 네, 로봇주를 좀 원래 관심이 많으셨던 걸까요? 네, 뭐 두산이 또 개선이 되기도 했고, 또 로봇 쪽도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높게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쵸. 많이 속상하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뭔가 지금 뭐 7월 달 중반만 하더라도 뭐 10만 원까지도 갔기 때문에 더 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한번 이야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면은 사실 로봇도 뭐 AI랑 엮이면서 뭐 앞으로의 잘 될 사람, 미래를 정말 멀리 본다면 이런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던 종목 중 하나. 그리고 네. 대장주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지겠어 했는데 너무 지금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고 네. 비중이 많다 보니까 가장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뭐 장밋빛이다라고는 하겠지만 단기로 본다면 지금 계속 리스크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 성향이 좀 강했다라고 좀 싶은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 섹터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좀 개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가져가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연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다시 한번 돌아온다.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또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크게 또 강하게 오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AI와 관련돼서 맞물려서 동반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2차 전지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올랐었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하반기를 좀 상승장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서도 수급이 들어갈 곳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갈 곳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뭐 제약바이오 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하나만으로 지수를 온전히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 또 그리고 이제 성장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로봇주들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비중이 이제 80%나 이제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권장을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굳이 20%를 더 추가 매수해서 100%를 채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냥 지금으로서는 좀 충분한 기다림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이 두산 로보틱스 상승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의사가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최근에 또 합병 때문에 좀 말이 많아서 또 네. 걱정이 되긴 했는데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로봇 산업이 또 테마가 돌 때는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려 봐야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기다리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왜 그 의사를 여쭤봤냐면은 사실상 이 7만 원 구간이 이제는 이제 저항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바닥을 한번, 그러니까 저점도 형성을 하고 또 한 2달간 정도에 이 횡보를 했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거든요. 이 7만 원대가.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가격대에 들어가 있는 신규 진입 물량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이 7만 원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보시더라도 7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에서도 저점이 형성되어 있고 또 갭까지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 저항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량들을 계속 또 소화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대응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저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네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비중 축소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이제 로봇 순환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수급을 네. 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네. 이전에 23년도 이제 말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 네. 동향만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7월부터는 계속적인 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좀 들으시면서 그래도 좀 기운 나시나요? 네, 그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그래도 네. 또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맛 도는 그래도 조언이었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저희가 네. 또 입맛이 더 돌기 위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텀블러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그래도 아까 시작보다는 목소리가 밝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 전화 주셔서 에너지 받아가세요. 저희가 시원하게 또 에너지 드리도록 할게요. 02698-9083번, 908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는요. 3009번님의 JSND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4,605원에 40% 비중인데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 너무 많이 됩니다. 사연이 올라와서 살펴볼게요. 오늘 그래도 강세 보이고 와 지금 그래도 3거래일 연속 양봉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면서 돌리는 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관련주가 이게 좀 건설주다 보니까 업황의 타격을 맞고 시장의 타격을 맞고 여기저기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쭉쭉 맞다 보니까 직격타 언제쯤 이제 회복되려나? 일단 부동산 업황에 대한 좀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아직 뭐 건설 경기가 지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사실 뭐 22년도에 1,9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씩 나고 있는 상황이죠. 1,200억, 그다음에 올해는 또 600억까지. 지금 1분기도 영업이익이 6억, 그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11억 정도로밖에 나오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반등을 좀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제 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면서 같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아졌었던 게 빠른 금리 인상 그리고 이 고금리로 인해서 부채와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그리고 또 이 JSND 같은 경우에 또 안타까운 점이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또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4,605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급락 부분을 좀 빠르게 만회를 하면서 이 갭 구간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 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매물이 이제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매물로 좀 돌아섰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4,800원 혹은 4,700원 이 사이에서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앞뒤로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딱 이 급등이 나왔었던 이 하루만 이 거래량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한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질 수가 있는 혹은 이 주가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로 좀 갈아타는 그런 물량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고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고 사실 지금 비중을 40%나 태우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 건설주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태우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800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는 가져가시되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일부 좀 축소를 해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서 조금 더 순환을 빨리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다른 종목을 지금 볼 거 많으니까 굳이 좀 부동산 섹터 쪽을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이런 또 보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09번님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 저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셨어요? 예, 방금 먹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어떤 건가요? 오징어 삼겹살? 와, 맛있는 거 네, 드셨네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그 맛집 저희한테도 소개시켜 주시고요. 지금은 포트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비보존 제약이고요. 비보존 제약에 네네. 4,000원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비중 네, 어떻게 이게 되시죠? 지금- 네? 비중이요. 한 20% 정도? 20%. 그래도 네네. 지금 좀 소폭이나마 수익을 보고 계신데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더 올라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타이밍을 언제로 생각을 해야 될지 그냥 지금 뭔가 정리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전략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전략을 매김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보니까 비보전도 그렇고 국내 제약업계 쪽 앞으로의 주도주, 차기 주도주는 이런 시장이 빠져도 흔들리지 않았던 게 제약바이오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 하나만 좀 괜찮은 거 들고 있어도 좀 든든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비보존 제약 그 중에 하나로 좀 저희가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비보존 제약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저를 조금 일찍 만나셨더라면은 좀 더 밑에서 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단가를 더 낮게. 네, 왜냐면 제가 또 이거 7월 말에 저도 이걸 좋게 생각을 해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보존 제약은 잘 아실 겁니다. 주 재료는 결국에는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이제 비보존이라는 기업은 이제 비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보존 제약이 좀 같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펜타닐이라는 게 이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수요 그리고 기대감이 굉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보존에 대한 주가가 폭발했던 시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비보존 제약에 대한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450억, 400억대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700억대까지 올라왔고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좀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도 또 같이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순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이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 대한 이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못 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하든 이런 어떤 이슈를 붙여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더 보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도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600원 내지 이제 3,500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올라서면 밀리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상단을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리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어요. 게다가 이제 지난 8월 1일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영향으로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물량들을 지금 좀 소화해 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이 장대 음봉에서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장대 양봉이 형성됐었던 이 거래량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물량 대비했을 때는 빠져나간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격대에 지금 진입했었던 그런 물량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4,000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뭐 약수익권으로 크게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홀딩 유지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흐름을 보더라도 조금의 파동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한번 10% 구간 정도의 장대 양봉이나 혹은 급등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4,000원 구간이 딱 단기 이평선이 걸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손실 없이 좀 정리를 하셨다가 뭐 21 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진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거래량, 대량 거래량 뭐 2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오게 되면서 4,500원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은 또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쭉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의 안목에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 선물 드릴게요. 떡 선물 세트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나면 모르는 전화 왔다고 안 받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네, 고생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를 받기 전에 시작했을 때는 목소리가 우울했지만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서 받으셨을 때 목소리가 밝아지시면 저희도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전화 상담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에 또 읽어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고동님이 오셨네요. 고동님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와주시기 바라겠고요. 88데이 4행시 이때 댓글 지금 올려주세요 했더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전문가님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몇 가지 중에 2명만 선물 주셔야 돼요. 먼저 주셰프님이 팔려니까 팔이 아프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카니님은 팔려고 했어 팔아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고민할 시간에 주실랭으로 전화 주세요 이런 또 댓글, 너무 재밌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또 무지개님은 팔팔하게 우리 살아남아서 팔팔하게 데이트하고 이제 결혼하자, 뭔가 누가 고백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 중에 한 명에게 선물 주신다면 어떤 분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역시나 이 시간에 주실랭으로 전화하세요. 이거를 놓칠 수 없을 것 우리 같거든요. 카니님이요. 네, 이분에게 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니님,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의료 방송 들어오시면 선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어떤 선물 주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759번님의 HD 현대미포입니다. 11만 3천 원이고요. 와우, 비중이 70%예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비중이 다 많네요. 진짜 HD 현대미포. 원래 또 분위기가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전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살짝은 눌리긴 했고 손실은 보고는 있지만 업황이 또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믿고 쭉 우리 한번 가져가 보는 건 어떠세요? 네,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조선주는 지금 당장 정리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워낙에 지금 매수가랑 거의 근접한 구간이라서 굳이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요즘 조선 업황 좋은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 3대장이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좀 뒤따라서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그래서 만약에 네, 조금 아쉬운 거는 비중이 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신 게 좀 아쉽기는 해요. 사실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비중을 조금씩 추가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다른 이 뭐 소위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미 이전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지금 실적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개 분기 만에, 7개 분기 만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공시가 좀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주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세가 이뤄지는 종목들 혹은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랠리를 전반적으로 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시장 조정과 함께 같이 급락을 좀 보였지만 오늘도 보시면은 11만 원대 바로 회복해주면서 이전 이 급락 구간을 메꿔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갭 구간을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 원 상단으로 좀 어떻게 올라와 주는지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 다시 또 한 번 이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춤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때는 일단은 비중을 축소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비중이 70%나 되시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이 고점 부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단가를 좀 낮추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12만 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만 뭐 5천 원 상단으로 좀 올라와 주는지가 체크 포인트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쭉 들고 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전략을 좀 수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화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들리시나요? 예. 네, 어디서 전화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계세요? 아, 원주요? 아, 원주에서 전화해 주셨어요? 네. 네, 멀리서 전화해 주신 만큼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 네, 41,000원에 네. 35%. 41,000원에 35%.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언제 이걸 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왜 사셨어요, 이 한 종목? 5,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6개월 정도요? 알겠습니다. 어떤 면이 제일 좋아서 사셨나요? 아니, 그 당시에 좀 많이 좀 방송에서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살펴봐 드릴게요. 예. 전문가님,
방송에서 다 좋다 할 때 네. 야, 이거 진짜 좋은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인지 한번 봐주시고요. 많이 빠졌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뭐 기회는 있는 건지 포인트를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IP 개발하는 업체이기도 한데요. 섹터적인 측면들 먼저 시장 점검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붐이 불었죠. 그래서 사실 반도체 관련된 이슈만 나왔다 하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때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이제 양극재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그때는 기대감만으로 뭐 나트륨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 이슈만 나와도 막 상한가를 가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돌아서 보면은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제 대장주들이 좀 살아남았었는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기술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뭐 IP 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다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거기 이제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후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영업 적자가, 영업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좀 실적이 돌아서는 것들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은 이미 모멘텀을 좀 많이 잃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모멘텀이 실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대감이 한창 크게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꺼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은 반도체와는 또 별개로 이 자율주행 테마로 또 퀄리타스 반도체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사실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으시고 또 비중도 적지 않으셔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일단은 먼저 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었죠. 유상증자가 있었는데 발행가액이 한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또 이 급락이 나왔었던 시점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좀 강한 저항이 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15,000원, 16,000원 구간을 크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물량을 소화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구간을 좀 돌파를 하는지 물량을 좀 강하게 소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손절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비중도 워낙 적지 않으신 편이고 또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님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 구간이 좀 돌파되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네. 방송 끝나고 예. 전화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마무리했고요. 오늘의 종목 고민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요. 더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내일 12시에 또 15분에 바로 또 전화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